SK와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와 삼성 간에도 특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긴축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기업들의 최강 경기를 나타내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4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1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로 관심을 모았던 대우증권 스택이 상장 폐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탠 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중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김종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기자 안녕하세요. 예, 현재 연결이 잘 고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마감 시황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8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0.42% 상승한 1988선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둔 관망세도 짙었고요. 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상태에서 3분기 기업들의 어닝 실적 역시 별로 기대될 게 없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도 역시 좀 하락세가 깊었습니다. 0.46% 내린 51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약세가 나왔었는데요. 중국 쪽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추가 경기 부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코스피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한 건데요. 예, 자세한 마감 시황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종성 기자 다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8.26포인트 상승한 1988.7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이 다시 커지면서 하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며 하락한 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장 중반 중국 정부가 서비스업 중심의 추가 경기 부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소식에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300원 가까이 내다 팔았지만 기관과 개인이 각각 950억 원, 440억 원어치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도 1,436억 원어치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NHN이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기아차와 포스코,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등은 하락했는데요. 또 전날 웅진홀딩스가 법정 관리 신청을 하면서 웅진싱크비, 웅진에너지, 웅진케미칼, 웅진코웨이 등 웅진그룹주가 일제히 가격 제한폭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예,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동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웅진그룹 관련 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줬던 은행과 증권사들 전전긍긍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웅진그룹 28개 계열사의 부채 규모는 8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부채가 1조 3,59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계열사 중에는 극동건설이 1조 755억 원, 웅진코웨이가 8,776억 원, 그 외에도 웅진케미칼과 웅진싱크빅 등 핵심 계열사의 부채도 3천억 원 이상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이들 기업의 부채 중 상당액을 빌려줬던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부채 규모가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은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법정 관리가 결정될 경우 기존의 채권과 채무 행사가 모두 동결되면서 상당 기간 자금 회수를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다른 계열사를 대상으로 자금 회사에 나설 경우 이들까지 부실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달려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이긴 하지만 증권사 등에서 회사채를 산 개인이나 법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앞으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웅진그룹의 경우 신용등급이 대부분 트리플 B급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보다는 개인이나 법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이 물량을 받아간 투자자들이 기업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를 권유했다는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웅진코웨이 인수와 관련해서 웅진그룹과 법적 분쟁을 벌일 가능성마저 제기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MBK는 웅진홀딩스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한 민형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K 측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형사상 사기 요건에 해당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MBK는 당초 28일 웅진홀딩스로부터 웅진코웨이 지분 28.4%를 1조 939억 원여에 매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웅진홀딩스가 돌연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매매 계약이 전격 취소됐는데요. MBK 관계자는 웅진그룹이 법정 관리를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웅진코웨이 딜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우리들과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유치한 외부 투자 자금 등에 대한 비용 발생으로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MBK 측은 웅진홀딩스의 법정 관리로 이번 딜과 관련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590억 원 가량도 당장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웅진 측은 우리은행 등 채권단의 자금 압박이 커서 급작스럽게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극동건설의 채무 보증 지급을 감당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법정 관리를 신청했을 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와 삼성 간에도 특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이 만든 스마트폰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패널 설계 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갤럭시 탭 7.7 등 5개 제품입니다. LG 측은 수년간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LG 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긴축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거래세와 탄소세 신설, 연금 축소 등을 포함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2014년까지 650억 유로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일 스페인 은행 재무건전성 점검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스페인 위기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국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축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주요 자치주인 카탈루냐주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스페인 정부가 전면적인 구제 금융 신청을 미루면서 유럽중앙은행의 스페인 국채 매입 시기도 지연돼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4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업황 경기실사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진 69로 내려섰습니다. 이는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전월과 같은 66에 머물렀으며 이는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기업의 경제 심리가 극도로 악화하면서 민간 각 경제 주체의 경제 심리도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기업과 소비자를 포함한 민간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경제 심리 지수는 8월보다 1포인트 떨어진 89로 41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국내 1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로 관심을 모았던 대우증권 스펙이 상장 폐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대우증권 스펙이 기한 내에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에 실패해 오늘부터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스펙 제도가 2009년 12월 도입된 후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우증권 스펙은 다음 달 4일에서 12일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 후 15일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대우증권 스펙은 2010년 일반인 공모 청약 때 경쟁률 87대 1, 청약 자금만 1조 1천억 원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우증권 스펙이 결국 상장 폐지되지만 투자자들이 입는 손실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모자금 95%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어 상장 폐지 이후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미래에셋 스펙 1호, 동양 밸류 스펙 등의 상장 폐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가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경제정책 총괄역으로 영입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장 교수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장 교수는 향후 안 후보 캠프의 외교, 안보, 통일 분야를 제외한 정책 분야 전반을 주관하게 됩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오늘 경제자문그룹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신일영 전 이화여대 총장 등 합리적 중도 성향 인사가 대거 포진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후보 측은 정몽준, 이재호 의원의 캠프 합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에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 두 곳이 입찰했습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27일까지 마감한 한국항공우주산업 2차 매각 입찰에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이 예비입찰서를 제출해 유효 경쟁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계약법상 국유재산인 카이는 두 곳 이상이 유효 경쟁을 벌여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1차 매각에서는 대한항공만 서류를 제출해 매각이 불발됐습니다. 이번 2차 매각에서도 예비입찰서 제출 기한 전날까지 대한항공만 참여한 상태여서 또 유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현대중공업이 예비입찰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사는 다음 달에 예비 실사를 거쳐 11월 본 입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연내에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인수자금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1조 4천억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26일에 웅진코웨이와 극동건설이 동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웅진그룹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금융감독원이 웅진그룹 이외에 대기업 집단 두 곳 역시 긴급 재무구조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소식을 연유진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전격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지금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현재 웅진그룹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부터 심리 절차에 들어가 다음 달 초 웅진그룹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웅진그룹은 현 경영진 체제를 유지하면서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 경영을 이어가게 됩니다. 법원은 기업 규모나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빠르면 내년 3, 4월이면 두 회사가 법정 관리를 졸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웅진그룹이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웅진그룹의 계열사 총 부채는 10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웅진 싱크빅이나 웅진 케미칼처럼 안정적인 계열사만으로는 회생이 역부족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금 회장이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악재입니다. 윤 회장은 웅진코웨이 매각 당시 일주일마다 매각 방침을 바꾸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데다 매각 완료를 이틀 앞두고 계약을 원점으로 돌려서 계약 상대인 MBK 파트너스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기업 회생을 채권단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데다 윤 회장의 부인인 김양숙 씨가 기업 회생 신청 이틀 전 장내에서 가지고 있던 웅진 싱크빅 주식을 모두 매도해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증권사와 신용평가사가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웅진코웨이 매각 발표 이후 일제히 웅진그룹주에 대한 매수 추천 의견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 역시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부랴부랴 신용등급을 강등하며 뒷북 행보를 보였습니다.
옹진그룹이 무리한 인수합병과 계열사 간 지급 보증을 하며 화를 자초하는 지난 3년간 사회이사들이 반대 의견을 단 한 건도 내놓은 적도 없습니다. 결국 회사 안팎의 위기 감시와 견제 기능이 마비됐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이를 키웠습니다. 예, 추석을 앞두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제2의 웅진 사태가 터질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건지요? 금융감독원에서는 현재 웅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 집단 3곳에 대한 재무상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웅진그룹 이외의 2곳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일의 사태에는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극동건설만 해도 하도급 업체 1,200개가 상거래 채권 3천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돼 디폴트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 성장기업부의 연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글이 첫 태블릿 PC인 넥서스 7을 국내에서 오늘부터 판매합니다. 구글은 오늘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구글 에릭 슈미츠 회장과 앤디 루빈 부사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넥서스 7의 한국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릭 슈미츠 회장은 넥서스 7을 시작으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넥서스 7은 아이패드보다 작은 7인치 디스플레이에 안드로이드 4.1 젤리빈 운영체제를 탑재했으며 무게는 340g입니다. 또한 가격은 16GB 모델 기준 29만 9천 원입니다. 넥서스 7은 지난 6월 미국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25일부터 판매된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2번째로 판매됩니다. 국내에서는 하이마트와 롯데마트를 통해 유통될 예정입니다. 넥서스 7은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 등 6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스마트 패드가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형 태블릿 PC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엔터테인먼트 대표 기업인 SM과 YG 엔터테인먼트의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27%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한 SM과 YG 엔터테인먼트의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27% 증가한 1,242억 원에 달했습니다. SM은 매출액이 올해 1,880억 원에서 내년 2,008억 원으로 늘어나 엔터 대표주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매출 예상액보다 34.7% 늘어난 1,472억 원의 매출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SM은 내년에 FX와 슈퍼주니어가 본격적인 일본 데뷔를 앞두고 있어 상반기 매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싸이가 해외 콘서트 등 본격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하면 내년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